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낯선 어르신의 무심한 한마디에 한정혜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우연히 참여한 복지관 수업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 문장은 30년 전 단 한 사람만 알던 비밀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어르신이 어떻게 그 말을 알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사연을 청취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랍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복지관 앞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한정희는 낡은 우산을 접으며 복지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복도를 걷는 정혜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새벽 2,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 겨우 잠들면 5시에 눈이 떠졌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분식집은 정혜의 전부였습니다. 30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했어요. 가게 이름은 정혜네 분식. 간판도 30년 전 그대로였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바래졌지만 정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아들 민석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분식집 주방 한쪽 구석에 아기 침대를 놓고 키웠어요. 민석이가 울면 손님 주문을 받다 말고 달려가 안아줬죠.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방과 후에 가게로 오게 했습니다. 숙제도 가게 테이블에서 하고 저녁밥도 가게에서 먹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건강하게 자라줬으니까요. 지금은 32이 되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회사에 취업을 한 후 민석이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정혜가 이상해진 게 민석이가 나간 후 가게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손님도 예전만 못했어요. 동네에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생기면서 단골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죠. 오후만 되면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남은 건 낡은 가게와 지친 몸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공허했을 뿐이었어요. 불면증이 심하시네요. 우울감도 있으시고요. 약 드시면서 낮에 활동을 좀 늘려보세요. 사람들 만나고 햇볕 쐬고 복지관 같은데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의사의 권유였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가게만 계시지 말고 밖에 좀 나가. 복지관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 가서 사람들이라도 만나. 괜찮아. 바쁜데 무슨. 바쁘긴 뭐가 바빠. 요즘 손님도 없잖아. 엄마 혼자 너무 외로워 보여. 민석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걱정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강체조 수업만 들었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혜는 막내였죠. 다들 친절했습니다. 어디 사느냐, 뭐 하시느냐 물어봤어요.
정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자원봉사 대학생 윤소민을 만났습니다. 21살 대학생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 3학년. 봉사학점을 위해 시작했지만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죠. 밝고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소민이 정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원예교실도 한번 들어보세요. 흙 만지고 꽃 심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불면증에도 좋고요. 원해요? 정혜는 의아했습니다. 평생 꽃을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화분에 꽃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흙 만지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소민의 권유에 정혜는 원예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와야 했지만 민석이가 괜찮다고 했죠. 첫 수업에 갔을 때 정혜는 신기했습니다. 방 안에 화분들과 흙, 삽과 물뿌리개가 있었거든요. 흙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생소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흙을 만지는 것도 모종을 심는 것도 서툴렀죠. 손에 흙이 묻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흙을 만지는 일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손가락 사이로 흙이 스며드는 촉감이 좋았고 작은 생명을 심는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잠을 좀 잤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전보다 나았죠. 소민의 말이 맞았나 봅니다. 오늘로 4주차였습니다. 오늘은 봄꽃 심기 수업이었어요. 개나리와 진달래,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는 거였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집에 가져가서 키워도 된대요. 정혜는 2층 원예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약간 숨이 찼지만 괜찮았어요. 아침에 수면제 효과가 아직 남아서 몽롱했지만 견딜만 했죠. 문을 열자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냄새였어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 70대 초반의 박 여사님, 65세 최 사장님.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죠. 정혜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창가 쪽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는데 뒤에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혜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남자는 이 복지관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6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백발이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였죠. 명품 브랜드 캐주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구두도 반짝였어요. 다른 어르신들의 편한 옷차림과는 확연히 달랐죠.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어색한 표정이었죠. 이곳이 낯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을 유지하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가장 구석진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였죠.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손소독제를 꺼내 손에 뿌렸습니다. 흙을 만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깔끔한 사람인 게 분명했죠. 정혜는 힐끗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지관에 가끔 이런 분들이 오곤 했어요. 의사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 대부분 첫날만 오고 다시는 안 나타나곤 했죠. 곧 소민이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봄꽃 심기예요. 개나리랑 진달래 모종 준비했어요.
화분에 옮겨 심고 집에 가져가서 키우시면 돼요. 봄이 오면 예쁘게 필 거예요. 어르신들이 여기저기서 대답했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 놓으면 되겠네. 손주들 보여줘야지.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봄꽃을 집에 가져간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소민이 각자 책상 위에 화분과 흙, 모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앞에도 작은 개나리 모종이 놓였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조그만 꽃봉오리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남자 어르신 앞에도 소민이 다가갔습니다. 손에 진달래 모종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처음이시죠? 저는 윤소민이라고 해요. 오늘은 간단해요. 이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기만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민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죠. 소민이 흙과 삽을 건네주고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모종을 화분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정혜도 천천히 흙을 퍼서 화분에 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흙이 스며들었죠.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구석에 앉은 남자는 서툴렀습니다. 삽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바꿔지고 있었어요. 흙을 뜰 때도 조심스러웠죠. 옷에 묻을까봐 몸을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소민이 다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옷 더러워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털면 돼요. 편하게 하세요. 소민이 다시 천천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흙을 퍼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동작은 어색했지만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이었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혜는 잠시 손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정혜는 문득 30년 전 어느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화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심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은 남자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를 따라 시선이 천천히 흘렀죠. 표정 없던 얼굴에 잠깐,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리움 같은, 후회 같은, 아픔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하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죠. 마침 다른 어르신들이 작업을 멈추고 쉬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남자 옆에 서 있던 소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이 소리내어 말한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 목소리가 낮고 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눌러 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소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분명히 들었어요.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린다고요. 와, 진짜 시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손놀림이 더 빨라졌습니다. 도망치듯이요. 소민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른 어르신을 도우러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곧 다시 작업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 한정혜는 멈춰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개나리 모종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하지만 정혜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그 말, 30년 전 그 말, 단 한 사람만 알던 그 말이 방금 들렸습니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개나리 모종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졌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0년 전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정혜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면 사람이 얼마나 변하나요? 정혜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이게 나인가 싶을 만큼 변해 있었죠. 23세 정혜는 긴 생머리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맑고 높았어요. 웃을 때면 보조개가 깊게 패였죠. 늘 깨끗하게 차려입었고 립스틱도 발랐었어요. 지금의 정혜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잘랐어요. 긴 머리는 분식집 일하는데 불편했거든요. 하얀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지만 염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어요. 눈가와 입가에 잔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이목구비는 또렷했습니다. 피부도 분식집 기름 연기 속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졌지만 뼈대가 고왔어요. 다만 꾸밈 시간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키우고 가게 운영하느라 화장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옷도 늘 편한 트레이닝복이나 청바지였고요. 목소리는 조금 변했습니다. 예전의 맑고 높은 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죠. 손님들이 가끔 사장님 목소리 좋으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30년이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게다가 저 남자를 보세요. 명품 옷에 깔끔한 백발. 회장이나 교수 같은 분위기였어요. 30년 전 그 사람은 수수한 대학생이었죠. 낡은 청바지에 헌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부잣집 아들이라는 티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 리 없습니다. 여전히 잘 산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동네 복지관에 올 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 레슨을 받거나 고급 클럽에 가죠. 정혜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그 말을 아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세상에 비슷한 말하는 사람 많아.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속삭였어요. 그래도 혹시 어머님. 소민의 목소리에 정혜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응? 아, 괜찮아. 정혜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모종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갑자기 어지러우셨어요? 혈압이라도 오르신 건 아니고요? 아니야. 그냥 잠깐. 멍했어. 소민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혜는 고맙다며 받아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소민이 다정하게 말하고는 다른 어르신을 돌보러 갔습니다. 정혜는 다시 화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백발의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죠.
정혜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깨선이 넓었어요. 등도 꼿꼿했고요.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30년 전 그 사람도 어깨가 넓었습니다. 키도 컸고요. 정혜를 안아줄 때면 정혜가 쏙 들어갔죠. 그 품이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0년 전 일이에요. 정혜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생각해. 지나간 일이야. 다 지나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소민이 밝게 말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들 화분 집에 가져가셔서 햇볕 잘 드는 곳에 두시고 물 자주 주세요. 곧 꽃 필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고 문을 나갔어요. 정혜도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구석 자리에 있었죠. 남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분은 놔두고 가방만 챙기고 있었어요. 가져가지 않나 봅니다. 아마 집에 가져가 봤자 누가 돌볼 사람도 없겠죠. 남자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혜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보낼 수 없었죠. 복도에서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도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죠. 정혜도 따라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아니, 그보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뭔가를 알아본 것처럼. 하지만 곧 남자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버튼을 눌렀어요. 1층.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이 완전히 닫히는 걸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휙! 남자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설마 그 사람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분위기도 모두 변했죠. 단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말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요? 30년 전 헤어질 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죠. 정혜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냐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원망도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 됐어요. 가끔 생각나지만 곧 잊혀졌죠. 근데 왜 지금 다시 이러는 걸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정혜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기가 싫었어요. 그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곳이 답답했거든요. 1층에 내려왔을 때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가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갔겠죠. 정혜는 우산을 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확인해 봐야겠어. 그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어떡해요? 복지관에 물어볼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니까요. 그럼 소민에게 슬쩍 물어볼까요? 아니, 그것도 이상해 보일 거예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있자. 우연이었을 거야. 다음 주에 안 오면 그만이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어요. 만약 다음 주에도 온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지? 분식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가게였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죠. 오후 4시. 원래 손님이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점심에 쓴 그릇들이었죠. 물을 틀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을 적셨어요. 차가웠죠. 하지만 정혜는 계속 씻었습니다. 손이 시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 계속 움직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릇을 씻으면서 정혜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날, 도서관이었죠. 늦은 밤이었고 정혜는 수학 문제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죠.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의 부드러운 목소리, 친절한 설명, 따뜻한 미소. 정혜는 조금씩 그 사람에게 끌렸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23세 처음 느낀 사랑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했고 그 사람 아버지가 반대했고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혜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식집을 시작했고 30년을 버텼어요. 민석이를 키웠고 이제 민석이는 장성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혜는 가끔 걱정했어요. 자신 때문에 민석이가 연애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민석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거나 안부를 묻곤 했죠. 하지만 바쁜 현장 일 때문에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후회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정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해준 말이었죠. 천천히 하라고.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떠났어요. 정혜를 혼자 두고요. 그런데 30년이 지나 다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보였죠. 하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옷차림. 30년 전 그 곱게 차려입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정혜를 못 알아볼 거예요. 정혜는 이제 머리도 짧고 화장도 안 하고 늘 앞치마를 두른 분식집 아줌마니까요. 30년 전 그 긴 머리에 환한 미소 짓던 정혜가 아니었죠.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어요. 정혜는 분식집 위층에서 살았죠.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면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죠.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정혜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작은 상자가 있었죠. 오래된 과자 상자였습니다. 정혜는 그걸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정혜가 23이었을 때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도서관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정혜와 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정혜는 사진 속 그 사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5살의 그 사람.
안경을 쓰고 마른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백발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무표정한 얼굴,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정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죠. 다음 주 목요일. 그때 다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993년 봄이었습니다. 23살의 한정혜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일했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굽고 목이 뻐근했지만 견뎌야 했어요. 정혜네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살았죠. 남동생 민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정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어요. 월급은 50만 원. 그중 30만 원은 집에 주고 10만 원은 동생 학원비로 나머지 1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야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들었죠. 학원이 끝나면 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에 가면 공부할 공간이 없었거든요. 좁은 방에 어머니와 동생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도서관은 밤 12시까지 열었어요. 1시간 반이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혜는 수학 문제를 붙들고 있었어요. 2차 방정식 문제였죠. 도무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째 같은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마른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정혜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 옆으로 왔습니다. 제가 수학 전공이거든요. 그냥 심심해서요. 괜찮으시면 한번 봐드릴게요. 정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노트에 차근차근 풀이를 적어주기 시작했죠. 설명이 명쾌했습니다. 정혜가 1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 문제가 5분 만에 풀렸어요. 와, 정말 쉽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른 것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남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정혜는 매일 그 남자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정혜가 들어가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며칠이 지났을 때 정혜는 다시 수학 문제에 막혔습니다. 망설이다가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죄송한데 또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가져오세요. 남자는 또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정혜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남자에게 호감이 생겼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제 이름은 박인수예요. 혹시 성함이?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정혜요. 정혜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근데 정혜 씨는 검정고시 준비하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교재 보니까요. 열심히 하시네요. 인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공부 이야기였어요. 수학 문제, 영어 단어, 국어 지문. 하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됐죠. 어느 날 밤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정혜와 인수는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정혜 씨, 배고프지 않아요? 근처에 분식집 있는데 같이 갈래요? 인수의 제안에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돈이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둘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었습니다. 저렴한 메뉴였죠. 처음으로 공부 이외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혜 씨는 꿈이 뭐예요? 인수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요. 와, 멋지네요. 꼭 이루실 거예요. 인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혜도 덩달아 웃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꿈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인수 씨는요? 꿈이 뭐예요? 저는 사실 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거요. 회사요? 네. 아버지가 건설 회사 하세요. 크진 않지만요. 정혜는 놀랐습니다. 그럼 인수는 부잣집 아들이구나. 하지만 전혀 그런 티가 나지 않았어요. 늘 낡은 청바지에 헌 운동화를 신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세요? 아, 그거요? 아버지가 돈 벌어보라고 하셔서요. 용돈 안 주시거든요. 인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혜는 인수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고 집까지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혜는 인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인수가 말했어요. 정혜 씨, 우리 이제 말 놓을까요? 계속 존댓말 하니까 어색해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그럼, 인수야? 응, 정혜야.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거리가 한 뼘 더 가까워졌어요. 며칠 후 한강 둔치를 걸으며 인수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 좋아해. 정혜는 놀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정혜도 인수가 좋았으니까요. 나도 좋아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가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그렇게 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인수가 누구보다 기뻐했죠. 둘은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대학 가는 거야? 응. 입시 준비 시작해야지. 정혜는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학원비도 부담이었고 집안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었죠.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쉬어야 했거든요. 정혜는 공장 일을 더 늘렸습니다. 야간 근무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인수가 걱정했어요. 정혜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정혜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정혜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죠. 동료들이 황급히 병원에 데려갔어요. 인수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인수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정혜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왜 이렇게까지 해? 제발 좀 쉬어. 안 돼. 돈을 벌어야 해. 정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인수는 정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학비 도와줄게. 안 돼. 그럴 순 없어.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정혜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일이 찾아왔어요. 정혜가 임신한 겁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정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수에게 말하기도 두려웠죠.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혜는 인수에게 말했어요. 도서관 뒤편 벤치에서였죠. 인수야, 나 아기가 생겼어. 인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키울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인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혜는 그 눈을 보며 울었어요. 두려웠지만 인수가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인수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인수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와 결혼하겠다고. 아기가 생겼다고요. 박 회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분노했죠. 박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렸어요. 인수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죠. 주먹을 꽉 쥔 채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공장 다니는 여자와 결혼? 그것도 임신까지 시켰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인수는 떨렸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정혜를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따귀가 날아왔죠. 인수의 뺨이 확 돌아갔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회사 물려받을 놈이 그따위 여자랑. 인수는 뺨을 감싸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집을 나가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좋아. 나가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 여자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인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죠. 그 여자 동생, 고등학생이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로 사는데 일자리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 협박이었습니다. 인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인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요.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자고요. 정혜는 불안했습니다. 인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로 달려갔어요. 인수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인수야, 무슨 일이야? 정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뺨에 멍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한테 말했어. 우리 결혼한다고.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인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집 나왔어.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수가 자신 때문에 집을 나왔다니 미안했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어떻게 해? 내 때문에.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야. 인수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편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죠. 며칠 후였습니다. 정혜가 공장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한정혜 씨죠? 정혜는 경계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남자는 대답 대신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정혜는 불안했지만 따라갔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카페에 앉자 남자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5천만 원입니다. 정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돈이었어요. 아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무슨 돈인데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 씨 곁을 떠나주시면 드리는 겁니다. 순간 정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수가 말하길 아버지 회사는 크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이렇게 큰 돈을 던지다니? 당신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박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정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수네가 그렇게 큰 집안이었나? 비서실장까지 있을 정도로. 아기도 지우시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혜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인수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집안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구나.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 씨는 지금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이대로 가면 인수 씨 인생 망가져요.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당신 가족도요. 동생분 대학 가고 싶어 하시죠? 어머니는 허리 안 좋으신데 일 계속 하실 수 있을까요?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못하겠어요. 전 안 받아요. 정혜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일을 잃었어요. 식당 주인이 이유도 없이 해고했죠. 동생 민호는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임신해서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정혜는 알았습니다. 박 회장이 움직인 거라는 걸요. 정혜는 인수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인수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혼자 견뎠어요. 밤마다 울면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의 배가 불러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조산이었죠. 인수는 그날 과외 때문에 집에 없었어요. 정혜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심했어요. 의식이 흐려졌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거의 기절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정혜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였어요. 살았구나. 정혜는 안도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혜가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아들이에요. 정혜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아기는요? 어디 있어요? 안아볼 수 있나요? 그때 비서실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인수 씨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젯밤에요. 아기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정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정혜는 며칠 동안 병실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인수도 거짓말을 들었어요. 박 회장이 인수에게 전화했죠. 정혜가 아기를 포기했다고. 출산 후 아기를 보지도 않고 입양 보내라고 했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인수가 소리쳤지만 박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받았다. 5천만 원 받고 사라지기로 했어. 인수는 무너졌습니다. 정혜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어요.
박 회장은 인수를 강제로 미국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인수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정혜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요. 정혜는 퇴원 후 혼자가 됐습니다. 아기도 인수도 모두 잃었어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정혜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가게 이름은 정혜네 분식.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기계처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인수를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미워하면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인수도 미국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10년 후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정혜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둘 다 상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연히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아침부터 불안했어요. 오늘 원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그 남자가 또 올까요? 아니면 지난주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정혜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어요. 문득 화장이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30년 만에 화장을 한다는 게 우스웠으니까요. 오후 2시 정혜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2층 원예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정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자리, 지난주 그 남자가 앉았던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 온 건가? 역시 지난주가 마지막이었나? 실망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는데 뒤에서 문이 열렸어요. 정혜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숨이 멈췄어요. 왔구나. 정말 또 왔어. 남자는 지난주와 똑같이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마주쳤죠. 남자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분에 흙을 담아야 하는데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허브심기였어요. 로즈마리와 바질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는 거였죠. 정혜는 자꾸 구석 자리를 힐끗거렸습니다. 남자는 지난주처럼 서툴게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소민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 때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민이 물을 나눠주러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지난주에 많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응, 괜찮아. 정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물을 주러 갔어요. 정혜는 물컵을 들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용기를 내려 했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이름이라도 물어볼까?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쩌죠? 혹시 그 사람 맞다 해도 자신을 기억 못하면? 정혜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정혜는 천천히 짐을 챙기며 남자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남자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화분은 이번에도 놔두고 가는 모양이었죠. 가방만 들고 문을 향했습니다. 정혜도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복도로 나갔죠.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죠? 뭐라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혜는 이번엔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둘만 남았어요. 좁은 공간. 정혜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백발, 넓은 어깨, 꼿꼿한 자세. 30년 전 그 사람과 닮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조금 더 길었죠. 2초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뭔가를 알아본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남자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먼저 나갔습니다. 정혜도 따라 나갔죠. 남자는 현관을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그 뒤를 멀찍이 따라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가 보였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혹시 정말 그 사람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단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든.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분식집에 도착해서도 정혜는 멍했습니다. 주방에 서서 창밖만 바라봤죠. 손님도 없었어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어요. 엄마, 나 저녁에 들를게. 같이 밥 먹자. 정혜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민석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죠. 엄마, 뭐 먹을까? 국수 끓일까? 정혜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고 국수를 삶았어요. 민석이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국수가 다 됐을 때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복지관 다니는 거 어때? 좀 나아? 응, 괜찮아. 정혜가 국수를 상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나저나 엄마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나?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정말 뭔가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민석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혜를 살폈죠. 저녁을 먹고 민석이가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정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과자 상자를 꺼냈죠.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5살의 인수, 안경 쓴 모습,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오늘 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백발의 차가운 표정,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정혜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는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확인해야겠다고. 한편 그 남자 박인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물었죠.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 여자만 떠올랐죠.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인수는 손목 시계를 만졌습니다. 비싼 명품 시계였죠. 하지만 인수의 머릿속에는 다른 시계가 있었어요. 30년 전 정혜와 함께 있을 때 차고 싶었던 커플 시계. 결국 사주지 못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 혹시 그 여자가, 설마. 하지만 인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차는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수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펜트하우스. 넓은 집이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혼자 살았거든요. 6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인수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다음 주 목요일. 그때 다시 가봐야겠어. 그 여자를 다시 봐야겠어. 인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목요일이었습니다. 정혜는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도 그 남자가 올까요? 원예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정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자리 비어 있었어요.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 오는 건가? 지난주가 마지막이었나?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혜의 숨이 멈췄어요. 남자도 정혜를 봤습니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죠.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정혜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소민이 밝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짝 활동이에요. 둘씩 짝 지어서 큰 화분 하나 만드실 거예요. 제가 조짜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여기저기서 대답했어요. 소민이 명단을 보며 조를 짰습니다. 김 선생님이랑 박 여사님 한 조, 최 사장님이랑 이 선생님 한 조, 그리고 한정의 어머님이랑 박인수 어르신 한 조. 정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 박인수도 잠깐 몸이 굳는 게 보였어요. 소민이 각 조에 큰 화분과 흙, 모종을 나눠줬습니다. 정혜 앞에도 놓였어요. 인수가 천천히 정혜 옆 의자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은 어색하게 화분을 마주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제가 흙 담을게요. 인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작은 삽으로 흙을 떠서 화분에 담기 시작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스러웠죠. 정혜는 모종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인수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다니. 흙이 반쯤 차자 인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좋아요. 정혜가 모종을 화분 가운데 놓았습니다. 인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더 담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화분 위에서 움직였죠. 그때였습니다. 정혜의 손에 흙이 잔뜩 묻었어요. 정혜가 손을 털려는데 인수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인수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깨끗하게 달인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쓰세요. 인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혜는 손수건을 받았어요. 고맙다고 작게 말하며 손을 닦았죠. 손수건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비누 향 같기도 하고 햇빛 냄새 같기도 했어요.
정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수건을 돌려주려는데 인수가 손을 저었어요. 그냥 가지세요. 나중에 씻어서 쓰시면 돼요. 정혜는 손수건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화분 작업이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흙을 다지고 물을 주고 모종을 정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죠. 소민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두 분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화분 정말 예쁘게 만드셨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민이 작은 스피커를 틀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오늘은 90년대 음악 들으면서 쉬어요. 추억의 노래들이에요. 소민이 밝게 말했습니다. 신청곡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1993년 히트곡이었죠. 정혜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노래 30년 전 인수와 자주 듣던 노래였어요. 도서관 가는 길에 한강을 걸을 때 분식집에서도 나오던 노래. 정혜는 무의식 중에 구석 자리를 봤습니다. 인수도 멈춰 있었어요. 물컵을 든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3초, 5초,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래는 계속 흘렀어요. 가사가 또렷하게 들렸죠. 30년 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인수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었어요. 화분에 이름표를 달고 장식을 하는 시간이었죠. 정혜와 인수는 다시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작업했어요.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민이 창문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 비 온다. 어르신들 우산 챙기셨어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였어요. 가늘고 부드러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죠. 인수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빗줄기를 따라 시선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이름표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아무것도 오직 그 말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30년 전 그 말. 단 한 사람만 하던 그 말.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수를 바라봤어요. 인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죠. 정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할까요? 그 말, 어디서?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소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입을 다물었어요. 인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를 봤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죠.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10초쯤 인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길 뿐이었죠. 정혜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인수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따라가서 붙잡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정혜를 찾는 것 같았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수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인수는 문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다 나가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혜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혜는 천천히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펼쳤지만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혜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맞아. 그 사람이야. 틀림없어. 정혜는 확신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혜는 멍했어요. 주방에 서서 창밖만 바라봤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현장 일이 늦어져서. 정혜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가 좋았어요. 지금은 생각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정혜는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과자 상자를 꺼냈죠. 30년 전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 25살의 인수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 인수를 떠올렸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 정혜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인수가 준 손수건. 깨끗하게 개켜진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정혜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구석에 작은 자수가 있었어요. 이니셜이었죠. P, I, S, 박인수.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수건 위로 뚝 떨어졌어요. 다음 주엔 물어봐야겠어. 확인해야겠어. 정혜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한편 인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지만 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일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여자, 함께 화분을 만들던 그 여자, 노래가 나왔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한 그 말. 봄이 늦으면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그 말을 듣고 얼어붙던 여자의 표정. 혹시, 설마. 인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주엔 물어봐야겠어.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밤마다 뒤척였어요. 손수건을 꺼내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그 말을 되뇌었죠. 민석이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혜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번째 목요일이 왔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원회실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인수였어요. 인수도 일찍 온 모양이었죠. 방 안에 정혜만 있는 걸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혜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수는 구석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혜에게서 한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정혜와 같은 창가였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팽팽한 침묵이었어요. 정혜는 여러 번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인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5분쯤 지났을 때
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정혜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인수는 정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손수건 드렸잖아요. 네. 정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아니요.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인수가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실례지만 자주 이 수업 오시나요? 네. 몇 주 전부터요. 저도 최근에 시작했어요. 네. 알아요. 정혜의 대답에 인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혹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선생님과 박 여사님이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어머, 벌써 오셨네요. 오늘 일찍 들어오셨어. 순간이 깨졌습니다. 정혜와 인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곧 다른 어르신들도 들어왔습니다. 소민도 왔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죠. 오늘은 허브 모종 옮겨 심기예요. 지난주처럼 짝 활동할 거예요. 지난주 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소민의 말에 정혜와 인수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인수가 천천히 정혜 옆으로 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지난주보다 조금 더 가까웠죠. 안녕하세요. 인수가 다시 인사했습니다. 네. 정혜도 작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로즈마리랑 바질이에요. 어떤 걸로 하실래요? 인수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로즈마리요. 좋아요. 로즈마리 향 좋죠. 인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정혜도 따라 웃었어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인수가 흙을 담고 정혜가 모종을 잡고 함께 물을 주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인수가 삽을 들면 정혜는 화분을 잡았고 정혜가 모종을 놓으면 인수는 흙을 채웠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로즈마리가 화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혜가 흙을 손으로 가볍게 눌렀어요. 인수도 옆에서 도왔죠.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둘 다 멈췄어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죠. 정혜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인수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누구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수의 눈도 붉어졌어요. 저기, 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쉬는 시간이에요. 소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이 또 깨졌어요. 정혜와 인수는 손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마주한 채였죠. 소민이 물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정혜와 인수는 어색하게 물을 받았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화분도 제일 예쁘고. 소민이 밝게 말하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갔습니다. 정혜와 인수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물컵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쭤보려던 게 있었는데요. 네. 정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인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컵이 덜컹거렸죠. 한정혜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바닥에 물이 쏟아졌죠. 주변 어르신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소민이 달려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인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혜, 씨? 인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네, 저예요. 인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를 잡고 겨우 섰죠. 저는 박인수, 정혜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30년 만이었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민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수군거렸죠. 두 분 괜찮으세요? 밖에 나가 계실래요? 소민의 말에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원예실을 나왔습니다. 복지관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어요. 벤치가 하나 있었죠. 하지만 앉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정혜 씨 맞으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한정혜.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죠. 정말 몰랐어요. 정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확신이 없었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눈물이 조금 그치자 인수가 말했습니다. 앉으실래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 뼘쯤 떨어져서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팽팽하지 않았죠. 그저 무거웠습니다.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하루하루. 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에 정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미안해요. 왜요? 정혜 씨가 뭘 잘못했다고.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인수는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거칠어진 손.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30년 전 그때처럼요. 아들이 있어요. 인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네, 그날 아기는 살았어요. 제가 키웠어요. 혼자. 인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네. 이름은 민석이에요. 이제 32이에요. 인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아기가 입양 갔다고 거짓말했던 것. 그 아기가 살아 있었던 것. 정혜가 30년 동안 혼자 키웠던 것.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인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털썩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인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인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30년을 혼자. 인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고 버티고.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민석이가 있었으니까.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만나고 싶으세요? 민석이를. 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제가 만나도 될까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민석이를 분식집으로 불렀어요. 저녁 시간이었죠. 엄마, 왜 갑자기 오라고 했어? 무슨 일 있어? 민석이가 앞치마를 두른 정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정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석이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정혜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석아. 네. 너. 아빠에 대해서 궁금한 적 없었어? 민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엄마. 정혜는 국수를 끓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인수를 만났던 일을, 사랑했던 일을, 헤어져야 했던 일을. 민석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만났어. 민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복지관에서 우연히. 정혜는 국수를 그릇에 담아 민석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았어요. 민석이는 국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요? 잘 사는 것 같더라. 회사 회장이래. 민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엄마 버린 거잖아요. 돈 있으면서 왜? 아니야. 그 사람도 속았어. 그 사람 아버지가 우릴 갈라놓은 거야. 정혜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의 거짓말.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30년. 민석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혜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민석이는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을 느낄 수 없었죠. 만나볼게요. 한번. 일주일 후였습니다. 장소는 복지관 뒤편 정원이었어요. 오후 3시. 원의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죠. 정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곧 인수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왔어요. 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죠. 민석이가 곧 올 거예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민석이었어요. 정혜가 일어났습니다. 인수도 일어났어요. 민석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인수를 똑바로 바라보며요. 인수는 민석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키, 체형, 얼굴형까지 틀림없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석이?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분이. 알아요. 민석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에게 물었어요. 제 아버지세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했죠.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왜? 30년 동안. 몰랐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인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절 키우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민서가, 정혜가 민석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분식집 하시면서 밤새 일하시고 손이 다 갈라지고 그래도 웃으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내 말이 다 맞다. 내가 못났다. 인수는 민석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가 놀라서 인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석이도 당황했어요. 뭐 하세요?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건 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구나. 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정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정원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원의 수업이 끝난 후였어요. 정혜와 인수는 복지관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원의 수업 후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곤 했죠. 여전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30년의 거리를 좁히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민석이는 어때요?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자주 와요. 전보다 더. 정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가끔 만나요. 민석이랑.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지난주엔 같이 밥도 먹었어요. 정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일상, 날씨, 원의 수업.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문득 인수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 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정혜가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민석이랑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셋이서.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정혜의 분식집이었어요. 인수가 제안했죠. 정혜 씨가 30년 동안 지켜온 곳에서 먹고 싶어요. 저녁 7시. 분식집 문을 닫은 후였어요. 정혜는 주방에서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테이블을 닦았어요. 인수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뭐 도와드릴까요? 인수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곧 될 거예요.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이가 물과 반찬을 날랐습니다. 인수도 일어나 도왔어요. 셋이 함께 상을 차렸죠.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상에 올랐습니다. 정혜의 손맛이 담긴 국수였어요. 맛있겠다. 민석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인수도 따라 들었어요. 드세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한 입 먹고 멈췄습니다. 맛있어요. 정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기억나세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좁은 원룸에서 같이 먹었었죠. 민석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수를 먹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혜가 보리차를 따라줬어요. 민석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나가볼게요. 두 분 이야기하세요. 민석아. 정혜가 불렀지만 민석이는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정혜와 인수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죠. 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네, 저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혜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인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 못해준 것들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린 이제 60이 넘었어요. 상관없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정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천천히 해요. 3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천천히. 인수는 정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혜는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봄이 늦으면 인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교복부터 다려놓고 기다려야지. 정혜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30년 늦은 봄이었지만 이제야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원예 수업 발표회가 열렸어요. 어르신들이 키운 화분을 전시하는 날이었죠. 정혜와 인수가 함께 키운 로즈마리가 전시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푸르고 건강하게 자란 로즈마리였어요. 민석이도 왔습니다. 인수 옆에 서서 화분을 보고 있었죠. 잘 키우셨네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목소리였어요. 정혜 씨가 잘 돌봐줘서요. 인수가 정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혜도 웃었어요. 소민이 다가왔습니다. 세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가족 같아요. 민석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인수도 웃었어요. 정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밖에는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찾아온 봄이었어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쏘고 있었죠. 인수가 조심스럽게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도 가만히 손을 맡겼어요. 30년은 길었지만 남은 시간도 아직 있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였죠.